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 가지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한명 오셨어요, 다시?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죠? 이시죠?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조건부 확률. 여러분이 어떤 시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바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쓰는 방식이었죠. 뒤에가 일어났을 때 앞에가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시오. 공식은 뒤에 있는 게 분모, 그리고 분자는 둘의 교집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첫 번째 배웠던 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 두 번째 했던 게 곱셈 법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교집합의 확률. 요 공식을 그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쵸? 교집합의 확률은 뭐다? 1 곱하기 얘지 뭘. PA 곱하기 P, B바 A. 그렇죠? A 확률 먼저 구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곱하고. 이해가죠? 세 번째 했던 게 독립이었습니다. 요거랑 다른 개념은 이제 종속이었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원래 정의는 이렇게 조건부를 걸어도 PB랑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요게 결국 PB가 나올 때라는 뜻이니까 결국 마찬가지인 게 교집합의 확률이 어떨 때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킬 때 서로 독립이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배웠었고요. 오늘 할 내용은 72쪽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지금 확률 단원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원 3단원 넘어가면 이제 통계를 배웁니다. 통계에 가면요.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이제 발단이 된 이항분포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을 때 정규분포로 전환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울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중에 통계 단원에 있는 두 단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계속. 꽤 중요한 확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확률의 맨 마지막 단원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다시피 첫 번째 독립시행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요.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20번을 굴려요. 20번을 굴리는 동안 유계약수? 유계약수는 1, 2, 3, 6, 4가지잖아요. 그렇죠? 경우수가. 그러니까 확률로 본다면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이 3분의 2라는 확률은 20번이나 반복되는 시행 동안 확률값은 언제나 3분의 2인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 가요? 20번 각각의 시행,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10번째 시행, 15번째 시행, 16번째 시행, 20번째 시행까지 그 어떤 시행에서도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예요. 이해 가요? 그런 게 독립시행이에요.
좀 약간 다른 걸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리는데 저 주사위가 얼음으로 만든 주사위야. 그래서 이제 철판구이집에 가가지고 그 철판구에다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 주사위를. 그러면 처음에는 유기약수가 3분의 2 확률로 나오겠지만 이 철판에 닿으면서 계속 얼음이 녹을 텐데 확률값이 바뀌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건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와,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데 맞잖아요. 확률값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학생들은 좀 모르는 경우도 있던데 안타가 뭔지 알아요? 야구에서? 야구라는 룰 자체를 모르거든. 출루율 뭐 이런 말. 안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예를 들까요? 다른 거? 뭐가 있지? 볼링을 예를 들까요? 스트라이크 칠 확률은 뭐 한 20%? 이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선수가 100번 던져도 다 20% 확률일까요? 과연? 뒤로 갈수록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요?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또 반대로 몸이 풀리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확률은 10번을 시행하나 20번을 시행하나 확률값은 항상 일정.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앞에서 벌어진 경우가 뒤에 확률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번 연속 스트라이크 끼면은 그 다음도 스트라이크 확률 올라가. 뭐 이런 거 없어 하는 거죠. 똑같이 확률값.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시행을 반복해서 각 시행마다 특정 사건 A,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유기약수가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이 P값이 이제 상수인 거죠. 고정된 상태. 일 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수번 중에 A가 몇 번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A는 유기약수 1, 2, 3, 6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특정 사건 A가 예를 들어서 뭐 15번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독립시행이 무슨 뜻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요? 이게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미 중학교 때 이거 비슷한 걸 여러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또 여러분 기억 안 난다고 하겠죠. 배운 적 없다고. 예를 들어주면 배운 적 있는데 라고 할걸요. 어제 내가 이제 토요일 반에서 한번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요? 윷놀이 알아요? 물어봤더니 모르는 애가 있더라고. 윷놀이를! 내가 윷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니들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니까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세배하고 나서 세뱃돈 받잖아. 그걸 다 걸고 윷놀이로 한 사람 몰아주기를 해라. 그래서 했는데 육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 이해 가요? 아니, 야,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의 문화, 뭐 공기, 딱지치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등등을 배워가고 있는데 왜 니들은 전통 문화를 잃어가고 있어 점점점. 윷놀이는 이렇게 생긴 육가락을 던져서 몇 개 던지죠? 했더니 어떤 학생이 5개라고 하던 거. 야, 심각하다 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윷놀이는 알아야죠.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이게 배거든요. 그 거북이, 옛날에 그 해변가에 떠내려온 거북이. 그걸로 또 한다고 생각을 해. 그냥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4개를 던져가지고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4개가 다 이렇게 등딱지가 나오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4개가 모두 등딱지가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4개가 다 배가 나오는 건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윷이죠. 물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윷 나올 확률은 얼마죠? 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등이 두 개, 배가 두 개 나오는 상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등이 두 개, 배가 두 개 나오는 상황을 개라고 부르는데요. 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그러면? 이게 한때 그 중학교 애들한테 거의 단골 문제로 나오던 적이 있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오죽하면 애들이 하도 몰라가지고 외우라고 시켰죠. 독에 걸린 모 순서대로 4, 6, 4, 1, 1이라고. 경우의 수가. 도, 개, 걸, 유, 모. 전체 16가지 중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 외우라고 시켰어요. 아예 그냥. 특히 개를 못 외워서 말이죠. 개는 이거 아니에요. 4개 중에 2개 골라서 등.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4C죠. 6가지 말이에요. 그럼 확률은 얼마인데요? 16분의 6이에요? 8분의 3? 그건 무엇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건지 알아요, 혹시? 그거는 등이 나올 확률과 배가 나올 확률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그거는. 뭐, 동전 같은 거죠. 이제 동전 같은 걸로 윷놀이 할 때 그런 거죠. 이건 나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이 정말 2분의 1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등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고 배가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라면 그때도 개가 나올 확률이 여전히 16분의 6, 즉 8분의 3이겠어요? 정말로? 아닐 것 같죠? 뭐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에요? 유시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에요? 아니죠. 뭐가 나올 확률은 결국 등이 4번 나온다는 거니까 5분의 2의 4제곱 아니겠냐고요. 유시 나올 확률은 배가 4개 나온다는 뜻이니까 5분의 3의 4제곱 아니겠냐고요. 2분의 1이, 16분의 1이 아니죠. 보다시피. 이 확률 값의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옛날 모의고사 문제였어. 모의고사? 내신 문제인가? 어서 봤는데 어쨌든. 이게 그 문제였어요. 이런 게 바로 독립식의 확률이야. 왜? 우리는 육가락이 만약에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윷놀이 못해요? 이번 설에는 윷놀이를 좀 해야겠어. 어디 한번 찾아봐. 어디 육가락 있을 텐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럼 윷놀이 못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4번 던지면 되겠죠. 어차피 던질 때마다 이 확률은 안 바뀔 테니까. 그지 않아요? 이 육가락이 뭐 말랑말랑한 찹쌀로 만든 육가락이라면 던질 때마다 모래가 묻고 흙이 묻고 해가지고 확률값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딱딱한 나무라서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냐고요. 그럼 이런 거잖아. 육가락 한 개를 4번 반복해서 던져서 그 중에 특정 사건, 뭐 예를 들어서 등이 나온다의 확률 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 등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 이게 결국 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이 이미 했던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기는 좀 에바라서 그냥 똑같은 경우로 나온다는 걸 가정해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모는 한 가지 경우의 수니까 16분의 이렇게 했던 거죠. 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체 이 확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독립시행 확률 주사위를 20번 굴려서 특정 사건 A, 여기서는 이제 유계약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계약수 A가 15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20번째 시도 중 여기 A 나왔어. 이게 하지 말고 동그라미 쓸까? A 나왔어. 그러니까 유계약수 나왔어. 유계약수 나왔어. 에이, 여기서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요 하나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나왔다. 처음에 나왔다. 3분의 2. 또 나왔다. 3분의 2. 안 나왔다. 3분의 1. 이런 거 아닌가요? 나왔다. 3분의 1. 왜냐면 독립이니까. 이해가? 곱하기 하는 거잖아. 독립이니까. 곱하기 해야죠. 계속 이렇게. 네 번째 나왔네? 3분의 2. 다섯 번째도 나왔네? 3분의 2. 여섯 번째 안 나왔지? 3분의 1.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15번 나왔다. 그러니까 순서 살짝만 바꾸면 결국 이게 3분의 2를 15제곱 3분의 2를 5제곱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근데 15번 나오는 경우가 이것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다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 두 번째 케이스도 이 곱하기 순서는 좀 바뀔지 몰라도 얘랑 똑같을걸요, 결과가? 이해가요? 그럼 이런 게 총 몇 종류가 나올까? 아까 힌트 나왔는데 윷놀이에서 개가 나오는 종류가 6가지예요. 써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H 이렇게 써봐야지 6개인 거 확인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라며. 이게 총 몇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20 컨비네이션 15만큼 나오겠죠. 그 모든 가짓수가 다 똑같은 확률일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나올 확률 얼마냐라고 하면은 얘랑 곱하시면 됩니다. 20 컨비네이션 15 3분의 2의 15제곱 3분의 1은 5제곱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은 요거 하나가 답니다. 요거 하나로 이제 막 다른 응용 문제 막 섞어서 이제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해 갔나요? 그럼 숫자를 바꾸어서 일반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놓고 나는 그 특정 사건이 R번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일반화시킨다면 공식은 NCR. 일단 n번의 시도 중 R번이 나왔다 나머지 안 나왔다를 고르는 경우만큼 한 다음 P라는 확률이 R번만큼 여사건 1 빼기 P가 N 빼기 R번만큼 나올 것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는 유일한 공식이니까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수 예제 풀고요. 통계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참고로 설 연휴도 다가왔고 해서 나와서 공부하는 게 어디야? 안 그래? 나 아까 아침 9시에 수업할 때는요 50%가 결석이었어요. 다 어디 가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어디야, 그치? 에휴. 73쪽에 있는 필수 예제 9번 문제.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풀어봤을걸요? 아닌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선수. 명중 확률은 4분의 3. 이 선수가요, 4발을 쏜대요. 이 말 자체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이 선수가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 세 번째, 네 번째 사격하는 동안 명중률이 바뀌지는 않는다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4분의 3 확률로 명중 아니면 뭐 4분의 1 확률로 실패. 이거는 100번을 시도하든 1000번을 시도하든 똑같을 거야를 가정하고 푼다 이거죠. 1번 3발 이상 명중. 그러면 4발 중에 3발 이상이니까 4발 중에 3발만 명중하는 것도 있을 거고 4발 모두 명중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덧셈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이해가요? 근데 4발 중에 3발 명중한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확률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결국 그거잖아. 글을 읽고 아 이게 독립동성 물어보는 문제구나. 아 이게 조건부 확률 물어보는 문제구나. 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를 또 구별하지 않겠냐고요. 4발을 쏘는 도중 3발을 명중할 확률. 그거는 공식에 의하면 일단 4발 중에 3발 골라야죠. 1, 2, 3, 4 중 명 실패. 뭐 이렇게 몇 종류가 나오느냐. 그럼 3번이 명중이니까 4분의 3 확률로 3번 명중, 4분의 1 확률로 1번 실패. 요게 바로 4발 중에 3발 명중할 확률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4발 모두 명중할 확률은요. 뭐 간단히 말한다면 그냥 물론 그냥 4분의 3의 4제곱인데요.
또 정확히 쓴다면은 네 발 모두 명중이니까 네 발 중에 네 발을 고른 뒤 명중 네 발, 실패 빵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해가죠? 어차피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서 요것만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거 두 개 덧셈한 거라는 거죠.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이런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나는 못하겠네요. 2번은 적어도 한 발 명중이에요. 적어도란 말은 이상, 그러니까 한 발 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한 발 맞추는 경우, 두 발 맞추는 경우, 세 발, 네 발 맞추는 경우. 그러니까 한 발 맞추는 경우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사시일에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발 맞을 확률인 거고. 이거 완전히 그 윷놀이랑 비슷하잖아 이거. 네 발인데. 요게 두 발 맞을 확률인 거고. 이해가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요거를 다시 요 자리에 써 주시면 이게 바로 적어도 한 발 맞출 확률인데 아우 두 개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네 개를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게 얘의 여사건으로 구하죠. 이제는 여사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그렇죠. 빵발! 모두 실패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못 맞추는 확률. 여사건. 그래서 모두 실패한다는 거는 결국 영발이니까 영발. 영발 명중. 이걸 식으로 쓴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쓱 연습하는 거니까. 네 발 중에 영발 명중이고요. 나머지 네 발은 다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확률이니까 정답은 이제 1 빼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 가세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문제는 잠시 후에 풀어보세요. 그 다음 74페이지에는 10번. 아우 빨강 노랑은 없단 말이야. 보드마카가. 원래 있긴 한데. 빨강 1개, 노랑 3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이렇게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건데 이게 빨강이면 동전을 4개 던질 거고요. 이게 노랑이면 동전은 3번 던질 거예요. 3개를 던질 거예요. 그럴 때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에서도 독립시행의 확률의 냄새가 나나요? 스멜이 납니까? 필이 느껴집니까? 감이 오나요? 어디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대체?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해서 앞면이라는 특정 사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 이 부분이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죠. 물론 동전 3개를 던져서 이하 동일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이 앞에 하나의 행동을 더해요. 그렇죠? 공뽑기라는 행동 말이죠. 요즘 수능 스타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단계를 여러 개 둬요. 이렇게. 맨 처음에 뭐해서 나온 결과로 그 다음 뭘 한 뒤 거기에서 뭐뭐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단계를 여러 개 둬요. 막 뭐 심심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상자가 2개 있어서 여기서 공 뽑아가지고 흰색이네? 그럼 흰색 공 2개 이쪽에 추가. 다시 공 뽑아서 검은색이네? 그럼 검은색 3개를 이쪽에 다시 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류의 스타일. 졸려요? 졸지 마. 나도 졸고 싶다. 자, 이거 이해 갔나요? 그러면요. 이거를 혹시 기호로 쓸 수 있을까요? 기호? 노답이죠. 노답인가요?
사건 A를 공뽑기에서 빨간 공을 뽑는 그 사건을, 그 경우를 경우라고 쓸까 차라리? A라 부를게요. 그럼 노란 공을 뽑는다는 걸 뭐로 보면 돼요? 아니죠. A 6건이죠. 이해 가요? A 6건이죠. 뭐 굳이 A, B 두 개 쓸 필요가 있나요? A 6건이죠. 그 다음 이거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두 개 나온다. 이 사건 이를 사건 B라고 불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통은 그 세팅 자체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세팅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보면요,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보다시피 앞면 두 개 확률이니까 PB를 구하시오예요. 이해 갔어요? PB를 구하시오. 근데 앞에 있는 얘랑 연동되는 거 보다시피 공뽑기라는 것과 동전 던지기라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A, 이쪽은 B 보겠다 이거지. 이쪽 B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PB는요, 이건 이해가요? PA 교집합 B와 PA 여집합 교집합 B 합친 거랑 같아요.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빨간 공을 뽑고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과 노란 공을 뽑고 동전 앞면 나올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얘는 이거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왜냐면은 빨간 공을 뽑았을 때는 동전 4개, 노란 공일 때는 3개. 즉 동전 개수가 달라져서 그 뒤에 영향을 끼쳐요. 확률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처럼 적어야 돼요.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 교집합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은 빨간 공을 뽑을 확률과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앞면이 두 개 나올 확률. 이해가요? 그 두 개를 갖다 곱한다는 거죠. 말로는 말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노란 공을 뽑을 확률과 노란 공을 뽑았을 때 동전이 앞면 두 개 나올 확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로 전달하는 거는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돼. 여기다 내가 안 적고 있잖아. 말로는 수식으로만 적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빨간 공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이건 뭐죠?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즉 동전을 4개 던질 때 B,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아, 동전 4개 중에 2개가 앞면. 그럼 뭐야?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2개, 뒷면도 2개. 이거죠. 이거 이해감? PA, 요게 PB 바 A. 이게 힘들면 여기 밑에 적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노란 공, 빨간 공을 뽑을 확률. 빨간 공을 뽑았을 때 가로 열고 동전 4개를 던질 때 앞면 2개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글로.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PA 여집합이 뭐예요? 노란 공을 뽑았을 때 4분의 3일 때. 그럼 노란 공을 뽑았을 때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동전을 3개 던질 때라는 뜻이니까.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2개니까. 아, 3개 중에 2개가 앞면이고 1개는 뒷면.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2개를 덧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느낌은 들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천천히 하는 거 느낌은 드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수식 건너뛰고 요거만이라도 일단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11번 을 하면은 이제 끝이죠?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피가 있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점피가 이렇게 있다. 뭐 바둑돌? 아 이게 자석이면 좋은데, 아니 철판이면 좋은데 자석을 딱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탁탁탁. 좀 쩔듯. 주사위를 굴려서 이 눈을 소수가 나온다. 소수가 이제 2, 3, 5죠. 소수가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두 칸, 즉 오른쪽 두 칸이고요. 아니다. 아님이 나왔다. 아님 1, 4,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님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대요. 약간 보드게임 같은 거잖아. 그치? 굴려가지고 소수면은 오른쪽 두 칸, 랜드마크 건설. 아닌 게 나와서 왼쪽 한 칸, 뭐 이런 거래요. 그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주사위 굴리기를 5번 할 겁니다. P가 4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P 위치가 4일 확률. 이걸 찾으래요. 이거는 이 시행 횟수를 요걸 숨겨놓은 문제죠. 이거는 일종의 요거를 숨겨놓고 좌표를 이용해서 그게 몇 번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사건 이렇게 세팅했던 거 이해 가죠? 그쵸? 저걸 보고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사건도 세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소수가 나온다를 사건 A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이거는? 이쪽은? 6건이야. B가 아니라. 알겠지? 이게 A인 거야. 그럼 이게 5번 중에 A가 몇 번 나와야, 다시 5번 중에 사건 A가 몇 번이 나와야 저 P의 위치가 4가 되겠냐고요, 대체. 그럼 이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된다고, 이걸 일단. 몇 번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 쟤는 이번에 수학 1등급 나왔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아, 재수없어.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왔대, 1등급이? 쌤이 준 문제집을 다 풀었대. 오. 여러분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과정이 뭐냐고요? 왜 3이에요? 모를 때는 식 세우기도 배워야죠. X번 나왔다고 치면, 이거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거 아니야? 계단 올라가기?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계단 2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오는 그거 아니야? X번 이겼다면은 오른쪽으로 2X 칸만큼 움직였을 거고요. 그쵸? 왼쪽으로는 5 빼기 X 칸만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4 아닌가 이렇게?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철수랑 영희가 이제 계단 올라가기를 하는데 이기면은 2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가기로 했다. 몇 판의 게임 끝에 뭐 철수는 8칸을 올라가고 영희는 뭐 4칸을 올라갔을 때 이긴 횟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네, 그거잖아요. 그쵸?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가면 좌표가 커지니까 플러스고 2x만큼 플러스고 왼쪽 가는 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고. 이해가죠? 그래서 3x는 9니까 x가 3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결국 이거잖아. 5번 중에요. 사건 A가 3번 나올 확률인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라고? 5번 중에 3번. 사건 A. 소수가 나온다? 2분의 1. 요게 3번. 아님이 나온다. 2분의 1. 그건 2번. 이게 바로 P라는 점이 좌표 4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반쯤 보여요. 반쯤. 다시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런다고 보통 몇 번 해서 그러니까 단어만 딱 이 문제에서 단어만 탁탁 끄집어낸다면 몇 번 해서 뭐뭐가
몇 번 나올 확률.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총 몇 번 중에 누구누구가 몇 번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제가 n번 중에 사건 A 확률은 P고요. 가 R번 나올 확률. 그걸 이제 애들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NCR, P의 R제곱, 1 빼기 P의 N 빼기 R제곱,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거 딱 맡겨놓으면은 이건 보여. 그치? 총 5번 중 이거 보이는데 나머지가 안 보여. 위치가사? 위치사가 뭐야?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저거는 밤 쪽만 보여주는 스타일인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게 다 문제가 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업적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숙제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못 하겠죠. 설날 연휴가 껴있는데 뭐 노느라 바쁘고 그렇죠? 할 테니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통계 쪽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